여성 환자를 마취시킨 다음에 성폭행해온 의사가 있었습니다. 환자를 바다에 버린 의사가 붙잡혔습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 그들이 지금도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강원도 같은데 울산하고 많이 떨어진 곳에서 작게 개인 병원 차리면 누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겠죠. 수술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환자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강도를 하더라도 강간을 하더라도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면허가 유지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 헬스 출연시키는 분 같은데요. 잠깐만 말씀 나누세요. 선생님 평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직원들도 피하지 말고 좀 말씀 좀 나누세요. 선생님. 환자들은 모르는 의사의 범죄 이력, 그 실태를 추적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직업이 있습니다. 사기를 쳐도, 폭행을 해도, 심지어 살인을 하거나 사체를 유기해도 계속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만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범죄 전력을 알지 못합니다. 네, 바로 존경받는 전문직, 대한민국 의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범죄 이력을 숨긴 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의사들. 그들을 밀착 추적했습니다. 2007년 통영. 인구 13만의 작은 도시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료를 받으러 온 젊은 여성 환자를 마취시킨 다음에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의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내과 의사가 환자들을 성폭행해온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범행의 대상이 된 환자는 20, 30대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조금 젊고 조금 이런 환자들이 오면은 내시경을 하라고 권유를 했다. 원장이 또 이 지역에서 잘한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내시경 권유하니까 그 뭐 안 빠져들 사람이 있습니까?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내과 의사 최진호. 그는 내시경이 끝난 환자들을 회복실 침대에 눕혔습니다. 원장실과 회복실이 연결돼 있어 직원들의 눈을 피해 드나들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간호사들이나 관계자들 점심시간 점심먹으러 다 나가게 하고 문을 잠그고 자기는 그 안에서 주식을 빵이라든지 우유나 이런 걸 가지고 점심을 먹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한 거는 그렇게 그 당시 조사가 됐죠. 수면 내시경을 마친 환자들이 깨어나기도 전에 또 다른 마취제를 추가로 주사했다는 의사. 환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마취에서 깨어난 환자들은 몸에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간호조무사는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성폭행 장면. 피해자는 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직원과 경찰들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압수한 내역에서 프로포폴 그 주사 빈 통이 한 50여 개, 57개인지 그 당시 기억이 제가 모르겠는데 한ten 정황상으로 봐서는 그게 다 범죄에 사용된 거로 저희들은 추측을 했죠. 최 씨는 카메라에 찍힌 3명에 대해서만 성폭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의사가 수면 마취와 같은 약품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피해자들이 그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사람은 나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지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걸 의사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의사가 오히려 나를 위험한 상태에 빠뜨렸다고 한다면 굉장히 그건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인 거죠.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을 살고 나온 의사.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곳에는 지금도 병원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최 씨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병원이 바뀌었다는 것.
지역 주민들은 최 씨의 소식을 알고 있을까? 그런데 주민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들리는 정말 오늘 도시에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어느 곳이라고 하는? 몰라요. 자세히 못 들었어요. 병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도 병원 하고 계시? 예, 개업을 했다고 이름을 바꿔갖고 뭐 어디 상으로 바꿨는지 몰라도 소문을 들었어요. 최 씨가 어디선가 또다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문.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최 씨가 졸업한 의과대학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 씨와 함께 수련의 생활을 했던 대학 동기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연락이 되셨어요? 그 일 있고부터. 그 있고 난 후에 혹시 소문은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완전히 훔쳐버려가지고. 사건 이후 동기 중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최 씨. 그런데 우리는 지역 병원을 정리해 놓은 한 자료에서 최 씨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 씨가 근무한다는 병원이 위치한 곳은 경상북도 포항. 내과 의사 최진호가 이곳에서 다시 병원을 연 걸까? 그리고 저희가 네.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을 찾고 있는데 네. 그 선생님이라고 맞아 알아요. 아세요? 네. 지금 저도 나왔을 텐데 어디서 나왔다는? 저번에 구속됐잖아요. 확인 결과 최 씨가 포항에 있었던 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이었습니다.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성행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확인은 된 바는 없는데 설에 의하면 뭐 대전근방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름 바꾸고 다른 데서 진료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료하는 건 확실해. 그런데 이름을 바뀌었으니까 아니니까 지역도 전라도가 다른 지역이더라고요. 전남 아니야. 광역 자체가 옮겼더라고요. 찾지는 쉽지 않더라고요. 포항을 거쳐 통영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최 씨. 그가 지금도 어디선가 의사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 씨가 성폭행 전과를 숨긴 채 또다시 환자를 진료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성범죄라든가 우리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반 이제 범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지금 면허 규제를 할 수 없는 이런 지금 공백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강력범죄 후에도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자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진료를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운동선수와 유명인도 찾아온다는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선 이른 아침부터 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가져왔겠어. 수신증. 보통 몇 시간 기다려야 돼, 이 정도면? 오전에 2시간 기다렸다 하고 얼마나 걸려요, 사람들 많은데? 아직 모르겠어. 이제 지금 우리가 접수를 해봐야 알아요. 여기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예. 병원에는 끝없이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 7년 전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관문이 망가졌다는 한 여성의 신고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열쇠 구멍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피였습니다. 누군가가 열쇠 구멍 속에 피를 넣어 굳게 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의사 강찬수의 범행임이 밝혀졌습니다. 19 어린 나이에 간호조무사로 취직한 이현영 씨. 그녀는 오랜 기간 의사 강찬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는 이 씨. 그녀가 병원을 그만둔 후에도 강 씨의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성폭행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했습니다. 반복되는 폭행과 협박에 이 씨는 신체 포기 각서마저 작성해야 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강 씨의 괴롭힘에 견디다 못한 이 씨는 결국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2년간 이어진 폭력. 법원은 의사 강찬수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간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공소 기각됐습니다.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강 씨가 같은 자리에서 계속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의료 활동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한 단체에서 임원으로 재직한 강 씨. 범죄 전력이 있는 의사가 임원을 맡아도 되는 걸까? 그거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죄를 다 받았고 의사 단체 임원이라는 것이 자천의 회원들하고 원활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 부분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용하는 건데 뭐 이번에 뭐 취재 나온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봐서는 본인이 많이 그 무리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 본인 사퇴하겠다고 해서 사퇴시켜드렸어요. 단체는 강 씨의 전과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의 내용도 알고 있을까? 저한테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큰 적이 아니라 뭐 사소한 다툼인데 상대방이 폭행이라고 고발해서 연예인들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그냥 저 사람이 나 두들겨 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막 고발하는 거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고발하면 고발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몸담았던 단체조차 정확한 범죄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의사 강찬수와의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 의료 활동을 하는 강 씨의 입장은 무엇일까? 그런데 원장님. 저 시간 그렇게 많이 뺏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고 가겠습니다, 원장님. 안에 계시긴 하는 거죠? 강 씨는 분명 진료실 안에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유도 모른 채 제작진을 막아섰습니다. 제작진 때문에 퇴근을 못한다는 직원들. 결국 우리는 병원을 나서야 했습니다. 강찬수 원장을 병원 안에 둔 채 문을 잠그는 직원들. 여기 닫으시면 원장님 어떻게 나오세요? 그렇게 병원 직원들이 모두 퇴근했습니다. 네 시간 후 우리는 드디어 강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저랑 말씀 좀 나누시죠. KBS 출연시킨 분 같은데요. 그 2011년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왔는데 그 당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면허로 갖고 진료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 이야기 나누시죠. 선생님. 잠깐만 말씀 나누세요. 강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했습니다. 잠시 후 강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장님의 지금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 당시의 일들에 대해서? 본인은 몹시 부끄러워하죠. 그 다음에 후회하고. 그 사건 이후에 얼마 만에 병원을 다시 여신 건가요? 좀 그래도 시간을 뒀다가 다시 개업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네. 예. 내가 뭐 길진 않았겠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그대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 정말 괜찮은 걸까? 강 씨의 법률 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나 의사들 이 기득권 구조가 워낙 탄탄해서
그렇게 소홀한 면도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 그 손질이 좀 필요하죠.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해 환자들을 성폭행한 의사.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간호조무사를 12년간 강간하고 협박했던 의사. 이들이 버젓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 의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의사 면허를 규제하는 법에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만 면허가 취소됩니다. 즉, 의료법에 해당되지 않는 살인, 강간, 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유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는 어떨까요? 최근 대리수술로 논란이 된 한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울산의 한 병원에서 대리수술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부인과 수술을 받았다는 장인선 씨. 본인이 피해자라는 걸 우연히 CCTV 화면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바로 알아봤어요, 전거를.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계신 분은 당연히 의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사분은 수술 중간에 잠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뭐 수고하세요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저렇게 나가면 난 어떡하지? 이렇게 그거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영상을 보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지역에서 손꼽힐 정도로 규모가 큰 병원. 병원에 대한 신뢰가 컸던 만큼 충격 또한 컸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도 이제 뒤처치하는 것도 그때까지도 저를 계속 속인 거잖아요. 자기가 한 것처럼. 그래서 더 막 사람이 열받는 거예요. 그 친절하게 웃으면서 나를 속였구나 싶어서. 병원 CCTV 화면입니다. 수술실 앞, 의사가 주변만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수술실 안, 파란 가운을 입은 누군가가 수술을 집도하고 있습니다. 안 실장이라 불리는 간호조무사입니다. 경찰이 적발한 여성병원의 대리수술 장면. 흰 가운을 입은 담당 의사는 옆에 서 있고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하는 충격적인 상황. 간호조무사 안 실장은 대리수술을 조건으로 병원에 스카우트되었다고 합니다. 남자가 근데 그거 안 하면 이상하게 된다고요. 그래? 엄마에 따르면 또 비슷하게 보고 나오거든. 의료진 모두가 안 실장의 수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병원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요. 총 대리 수술 건수는 721회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간호조무사가 한 수술은 총 711회인데 그 중에서 35회는 간호조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대리수술 혐의로 기소한 의료진은 총 10명. 대리수술을 맡긴 것으로 추정되는 8명의 의사와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안 실장, 그리고 혐의가 있는 또 한 명의 간호사입니다. 경찰은 내부 자료와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대리수술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병원의 의사 8명 모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통해서 대리수술을 했던 것으로 저희 수사 결과가 드러났고 모두 다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를 했습니다. 지난 1월 해당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드레싱한다고 진료를 받는 선생님께서 이제 염증이 꼬맨 자국에 염증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1월달 수술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꽤 흘러서 벌써 10월달인데도 아직 아랫배 감각이 잘 많이 안 돌아온 편이에요. 대리 수술을 의심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는 강예린 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뭐 어디에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원장님을 굉장히 믿었는데 분명히 수술할 때는 선생님을 보고 마취가 됐는데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가니까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상관이 되어 있다고 저 기록에 이렇게 나오니까. 대리 수술이 적발된 후에도 병원은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여성 수술을 잘한다는 광고도 붙어 있습니다. 병원은 CCTV에 찍힌 의사 2명에 대해서만 대리 수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5명의 다른 의사들은 병원에서 계속 진료 중인 상황. 취재진은 해당 병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나머지 5분의 원장님은 진료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은 뭐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재판 과정에서 소명을 할 거니까 그만큼 해주시고 그만 나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병원. 그렇다면 대리 수술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의료 행위를 계속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의사분들이 여전히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행정처분이 있기 전이어서입니다. 행정처분이 있기 전 단계는 아직 여전히 면허는 유효한 것이어서 의료 행위는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대리 수술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보건소는 병원의 영업을,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만 한 상태. 수사 기간 동안 일단 영업을 정지시킬 수는 없었을까? 판결이 뒤집어지거나 아니다 해버리면 우리가 굉장히 나중에 우리가 소송에 휘말리거든요.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판결권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최종 판결이 나와봐야 저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기다리기가 우리도 워낙 사안이 중대해서 일단은 먼저 사전 처분을 내렸거든요. 해당 병원은 보건소의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대해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대리 수술 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면허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법원 판결이 나와야만 의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답변 중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원이 이미 영업을 중지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병원이 영업 중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리수술 혐의가 확정된 의사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는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의료법 위반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대리수술과 함께 의사면허 문제를 지적한 김상희 의원. 그는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더라도 문제가 남는다고 말합니다. 대리수술도 하고 사무장 병원에 공모도 하고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고 비도덕적인 의료 행위까지 한 이 4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의사가 면허 취소 3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3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버젓하게 다시 병원에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각종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어도 최대 3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 자격이 부여됩니다. 최근 3년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는 41명, 그중 40명의 의사가 면허를 다시 받았습니다. 아직 심사 중인 한 명은 201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체유기 사건의 주인공 허태식 씨입니다. 강남 유명 산부인과의 의사였던 허 씨. 피해자는 허 씨에게 수면 유도제를 맞던 환자였습니다. 사건 당일도 평소와 다름없이 수면 유도제를 맞고 잠들었던 피해자. 그녀는 그렇게 잠든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허 씨는 그녀의 시신을 휠체어에 싣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한강에 유기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여성의 시신을 유기한 사건. 당초 이 의사는 수면 유도제를 주사했었다고 했었는데 수사 결과 여러 종류의 마취제를 섞어서 투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 씨가 투여한 수면 유도제에서 무려 13가지의 약물이 발견된 겁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13가지의 혼합 약물. 미다졸람, 나로핀, 베카론, 리도카인 등 이 약물들은 피해자에게 어떤 작용을 한 걸까? 얘 같은 경우는 전향성 기억상실증이라고 해서 주사한 시점 이후의 기억이 소실되는 성격이 있어서 사실 외국에도 약물을 이용한 뭐 데이터 폭력이라든지 성폭행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취제를 다루는 의사라면 당연히 알고 있었을 부작용. 심지어 생명에 치명적인 약물도 있었습니다. 여기 베카론이라는 신경근 차단제가 4mg 사용됐는데 이 정도면 얼마나 이제 빨리 투여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옆에서 이제 보조 호흡을 안 해줄 경우에는 자기 호흡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숨을 쉬려고 하지만 의식은 있지만 이제 호흡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허 씨는 왜 이렇게 위험한 약물을 섞어서 투여한 걸까? 그 목적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경찰 역시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습니다. 허 씨는 단순 실수였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 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였습니다. 의사 면허는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취소됐습니다. 그랬던 허 씨가 다시 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겁니다. 우리는 그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계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거 혹시 씨 댁이에요? 아, 혹시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저 먼저 포천에 있는데요. 포천에요? 지금도 포천에 있어요? 혹시 그가 포천에 위치한 병원에 있는 건 아닐까? 우리는 해당 지역 병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병원 관계자의 블로그에서 허 씨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허 씨. 의사 면허를 기다리는 지금 그는 병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 게시물은 지난 5월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당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포천 외곽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 장기 입원 환자들이 많아 외부인의 출입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일단 허 씨가 이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부원장 같은데? 부원장님. 네, 부원장님. 부원장. 여기서 무슨 일 하셨어요? 부원장. 부원장? 예. 허 씨를 부원장이라고 말하는 직원들. 대체 어떻게 된 걸까? 전 부원장이시고 예. 행정부원장이었고요. 예. 퇴사한 지는 한 2달? 2달 가까이 됐고. 관계자에 따르면 허 씨는 올해 8월까지 이곳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3년 전에도 잠깐 근무하다가 퇴사했다는 허 씨. 혹시 그가 의료 행위를 했던 것은 아닐까? 진료를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의료법 위반이죠. 약사법 위반이고 진 선생님 말씀처럼 이야기했다 보면 그거는 의료적으로 가장 큰 일이죠. 라이선스가 없는 상황에서 그걸 했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취재 도중 허 씨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아마 지금도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사로도 일하고 응급실에서도 일했대요. 마스크 끼고 하면은 환자들도 잘 모르잖아요. 유사면허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냥 계속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환자에게 13가지의 약물을 투여하고 시신을 유기한 의사. 최근 의사 면허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그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혹시 되시나요? 네. 아, 예, 저는 KBS 추정식품팀의 노대성 PD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냥 끊어버리시네. 네, 저 추정식품 노대성 PD라고 합니다. 네. 예,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예, 그 면허 재교부를 신청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예, 면허 재교부 신청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의사 면허를 재교부하는 절차와 기준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 답변에 따르면 잘못을 뉘우치는 개전의 정확인서를 받은 뒤에 심사를 통해 면허를 재교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의사 면허 재교부가 사실상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의료인의 진술서랄까요? 진술과 같이 의료인 스스로 밝히는 그 자신의 개선 의지를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그 진실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리고 조사하는 그런 과정까지는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재교부는 사실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그 지금 면허 취소하고 나서 그 의사가 뭐 감옥에 가 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그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뭐 추적을 한다든가 모니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복지부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격정지, 그다음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은밀하게 의료 행위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 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반드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닌데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라면 그 자격에 대해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의료법의 의사면허 재교부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개전의 정, 즉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의사면허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개전의 정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절차는 모호하기만 합니다. 의사면허 재교부가 이렇게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이루어진다면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의사가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다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한 사건. 그 사건의 용의자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의사였습니다. 지난 7월 인터넷에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병원 탈의실에서 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저를 한 번 봤던 사람이면 누구라도 저를 알 수 있게 선명하게 나왔더라고요. 뭐 제가 핸드폰 하면서 웃고 있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겠고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냥 보는 건데 눈이 마주치는 건데 영상에서 보고 알아보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신도 모르는 새 불법 영상의 주인공이 된 피해자들. 그들이 더욱 큰 충격을 받은 이유는 3년 전에도 같은 영상이 유포됐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재유포가 됐는데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일 수도 있다. 또 내 영상이 돌고 있겠구나. 그러면 또 힘들어지겠구나.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겠구나. 3년 전 처음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을 때 피해자들은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유포한 범인. 그가 병원 내부인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탈의실은 간호사와 의사가 함께 쓰는 사무실 안쪽에 있었습니다. 팻말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는 것. 피해자들의 근무복과 근무일지를 대조한 결과 동영상 촬영 시기도 특정됐습니다.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당시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추려 용의자의 범위도 좁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너네가 하는 건 의미가 없다. 병원에 위임을 해라. 이렇게 수간호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임을 했죠. 사직하고 제가 직접 수간호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범인은 잡았나. 그 동영상이 다른 데 올라와 있을 확률도 있는데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 했더니 사건 종결됐고 범인 못 잡았고 끝났다. 그런데 4개월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해당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했던 의사 김주승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검거된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주승이 직접 촬영한 영상은 137개. 보유한 파일은 2만 5천여 개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다른 불법 촬영물과 맞교환했습니다.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 씨. 그런데 알고 보니 김 씨는 2012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 씨의 근무 기록을 다시 살펴본 직원들.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겨울, 본원에서 김 씨가 해당 병원으로 파견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가 근무하던 자리는 탈의실과 가장 가까운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직장 내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가 환자랑 다른 간호사랑 길에 있는 사람들을 찍어서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추가 조사를 왜 하지 않았는가? 용의자가 나타났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은 경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문서를 병원 측으로부터 제출받았는데 지금 표현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수련이 근무기 상에 병원이 없었습니다. 본원에서 제공한 자료 중에 김 씨가 해당 병원으로 파견 나간 기록이 없다는 것. 그 당시 이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다 했습니다. 저희가 신고한 거거든요. 저희가 수사를 한 거고. 그랬으면 또 경찰에서 요구하는 거는 나올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줬겠죠. 특히 경찰인데. 해당 병원의 본원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는 입장. 정식 인터뷰 요청엔 답이 없었습니다. 병원과 경찰의 엇갈린 주장. 당시 범인은 잡히지 않은 채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불법 촬영물이 재유포되면서 5명이었던 피해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용의자로 지목된 김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수소문한 결과 김 씨는 현재 의료용품 판매업체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이라는 소개도 적혀 있습니다. 불법 촬영 및 유포로 징역을 살았음에도 최근까지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했다는 김 씨. 어렵게 김 씨의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소형 사무실들이 모여 있는 건물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혹시 여기 등록돼 있어요? 성함이 씨. 예. 5층인 것 같아요. 5층이요? 지금까지 김 씨는 병원 탈의실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한 번도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 계세요? 계십니까? 2평 남짓한 사무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녕하세요. 혹시 김주승 씨 맞아요? 김주승이 맞다고 대답하는 남자. 우리가 확보한 사진과 동일한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KBS 추정식품팀에서 왔는데요. 말씀 좀 여쭤볼 게 있어서 2015년도에 그 병원에서 있었던 2015년도에 병원에서 승 씨 아니세요? 아, 그래서 혹시 에 계신
계시는 분 아니세요? 맞아요. 씨, 예. 혹시 병원 나오진 않으셨어요? 아니세요? 병원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본인은 김주승이 아니라는 남자.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우리는 주변인에게 김주승 씨의 사진을 보여주고 의료업체 대표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이분 같으세요? 같은 사람 같아요? 어느새 마스크를 쓴 남자.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 예? 잠깐만 말씀 좀 나누시죠. 승 씨랑 어떻게 되세요? 승 씨랑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승 씨 어디 계신지만 알려주세요. 이미 2번의 유사 범죄를 저질렀던 김주승. 전문가들은 범죄 의사들을 보다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통상 우리가 재범의 가능성을 측정을 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내가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그런 사건을 해서 처벌이 됐다 하더라도 그 처벌이 약하거나 면허 취소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좋은 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만약 제대로 보완되어야 한다면 결국은 의사의 이력을 환자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돼야 되고요. 지금까지의 시스템이, 운영 시스템이 공급자 중심에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보다 더 공개리의 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된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의료인의 징계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어떤 의사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환자들이 알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을 타겟으로 마녀 사냥을 하려는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의사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형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의사 면허를 아예 발급하지 않습니다. 의료 사고와 범죄 경력이 생기면 반드시 이력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료 업무를 할 수 없고, 의사 업무 중 위법이 발견되면 업무 정지를 받거나 영원히 의사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어떤 종류의 범죄든 금고형 이상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달라진 건 2000년 법률이 개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강력 범죄에도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건 지난 2000년부터였습니다. 그전에는 의사 역시 다른 직업군처럼 어떤 종류의 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갑자기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진 겁니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주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는 보건복지위원장이었습니다.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은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은 고 김찬우 의원, 그는 의사였습니다. 개정안을 심사한 황성균 법안심사 소위원장, 그 역시 의사였습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6명 중 9명이 의료인 출신이었습니다. 한 의사가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러 온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저지른 강력범죄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면허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의된 개정안은 총 19건.
하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07년 통영 내시경 환자 성폭행 사건 직후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기정 전 의원. 진료 중에 성추행이나 성폭행, 성사범으로 금고 이상을 받아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절대 의료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점을 저는 특히 제 법에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발의한 직후부터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제 동료들 또 주위에 있는 의료인들한테 강기정은 아무튼 의사는 싫다 하더라. 강기정이 공대를 나와서 공부를 안 해서 의사가 질투하는 거냐라는 정도까지 아주 저급한 이야기가 돌아다녔던 거죠. 너는 두고 봐라. 너 아프면 병원 너는 안 오냐. 너 오면 진료 안 하겠다. 아니 진료해주지 말자. 이런 얘기들. 당시는 총선을 앞둔 시기였습니다.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12명 중 2명의 의원이 의사들의 반대에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10명의 서명을 다시 받아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임기 만료로 결국 폐기됐습니다. 2011년 성범죄자는 의사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최영희 전 의원. 그 역시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항의 전화 엄청나게 많이 오죠. 항의 전화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제 너네들은 다시는 아파도 병원에 올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병원에도 못 가고 당신은 죽을 것이다. 후원 계좌 통장은 욕설을 뜻하는 숫자와 문구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왜 모든 의사들을 다 범죄자로 보느냐라는 것이었고, 결국은 당신들이 국민이 손해다. 그거는 방어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명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어떻게 논의되었을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란이 좀 있는 건데요. 성범죄자 의료인 면허 취득 제한입니다. 면허를 제한하는 데 대한 기간 설정이라든지 재교부 제한 기간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줘야지 아주 완전히 영구 이렇게 하자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원희목,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약사입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까지 그것은 너무 과도한 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몇 년까지는 유예 기간을 준다든가 아니면 취업 제한 정도는 몰라도 취득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승미,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남편이 의사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병원 운영할 때 어떤 물리치료사가 있었는데 그 물리치료사가 남자였어요. 그런데 엉덩방아를 찧었다, 엉덩이가 아프다 그러면 물리치료 하다 보면 팬티를 내리고 엉덩이에다가 약도 바르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다면 만약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고발해버리고 고소하고 하면 참 이게. 신상진, 당시 법안심사 소위원장, 그 역시 의사입니다. 요새는 환자가 영악해서 의사한테 아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윤석영 전 위원은 한의사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 규제에 부정적이었던 위원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남편분께서 의사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어쨌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어떤 이해관계에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 기억나세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성범죄에 대해서 한 거는 제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직접 말씀하셔서 성범죄 이런 의사분은 세게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요때 당시 11년도 요때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 경험, 내 병원 하면서 경험담을 얘기한 거다. 그거지 이게 어느 편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의견이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거다 이게.
의사에 의해 만들어지고 의사에 의해 지켜진 의사면허법. 결국 지금까지도 의사면허는 손댈 수 없는 성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대리수술 면허 재교부 등으로 다시 불붙은 의사면허 논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왔던 면허 이제 그 제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터뷰가 지금은 좀 시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전화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협회 내에서는 면허 관리 전반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 중이다. 네네. 뭐 대략 어느 정도 걸릴까요, 시기가? 제가 딱 언제라고 못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사 면허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기관 보건복지부에 최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료인의 법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지금 15, 16년 이상 지금 이렇게 어떤 바뀐 형태로 계약된 형태로 우리가 한번 시스템을 이렇게 돌려봤는데 결국 의료계에서 얻은 것은 제가 볼 때는 극소수의 예외적인 이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의료계 전체가 불신을 어떤 이제 불신만을 얻었다고 봐요. 그래 본다면 이거는 우리 의료계 스스로도 이제는 생각해 볼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범죄 의사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부분의 의사 때문에 환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걸까요? 추정 60분은 여러 차례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물었지만 끝내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인 지난 7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 브리핑에서 추정 60분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보도라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사가 자신의 의료 행위와 관련 없는 범죄 전력을 밝혀야 하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될 때마다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2000년 이후 한 번도 개정안이 통과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국회에는 의사 면허 관련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입니다. 의사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의 사유를 늘리고 면허 취소 후 재교부 금지 기간을 연장하자는 내용들입니다. 이번에는 과연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과연 국회와 의사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추정 60분이 지켜보겠습니다.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다 비실비실하다 다 죽는데요. 발암물질 벤젠, 톨루엔, 크실렌 같은 유동성 성분도 전혀 없습니다. 전 사고를 기억하십시오. 주임님, 당신 부합니다. 역학주사 나온다 하면 솔벤이고 뭐고 싹 갖다가 추적 60분에서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생계 곤란을 겪고 계신 분, 양육비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추적 60분에서는 인천 A교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